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름이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강원특별법이 6월 8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정가직설에서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재범 변호사 그리고 김주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개건 교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강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6월 8일부터 실질적으로 특례를 받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그 작년 이제 전면 개정안이 작년 6월 7일에 그 전면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법을 시행하는데 부칙 규정이 이제 시행일을 1년 후,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하는 거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는 법률 하나만으로 어떤 법률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위임 사항들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의 강원도 의회 같은 경우에도 그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한 지정조례라든가 농지 지정조례라든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조례라든가 이런 조례 정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지난 28일 전면 개정안에 대한 어떤 그 시행령에 대해 가지고 국민 심의를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강원도도 지난 1년 동안 종합계획, 10년치 이제 종합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 이런 전면적인 작업이 사전 전지 작업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6월 8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상당한 기대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28일 날 이제 시행령도 통과가 됐고 어제 또 이제 종합계획 법정계획이죠. 그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10년 계획 청사진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림은 이제 큰 그림은 잘 그려서 발표가 되고 이제 되었는데 과연 이제 조기 성과를 이제 좀 내고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앞으로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핵심적인 내용은 규제 완화 아닙니까? 네. 산림, 농업, 환경, 군사 4대 규제 외에도 네. 여러 가지 분야의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좀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규제가 상당히 산림 또 4대 규제 부분이 이제 완화가 상당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미래 산업이 육성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고 또 뭔가 그 산업 경제를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한 그런 대안들이 착착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3차 개정해서 어떻게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예. 10년 그 종합 비전 계획 내용을 보면 한 135조 정도를 이제 재정 계획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국비가 54%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0%, 그다음에 시군비가 14%, 그리고 이제 민자 부분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주체가 10%, 도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건데 한 10% 정도 예산 가지고 네. 이걸 이제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어서 뭔가 지방분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네. 재정분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정분권 안에 보면은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좀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균특회계를 구성해서 하는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균특회계 예산은 그게 지금 국가협약사업으로 농림부 사업 같은 경우에 반 정도가 이미 날아간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그 균특회계 가지고 네. 54% 정도 되는 그 거의 135조면은 거의 한 70조 가까이 70조가 넘는 돈인데 그거를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고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아무튼 종합적으로 이제 계획이 만들어져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갖고 또 도민들께서 참여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많아졌는데 네. 돈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이 농지 부분하고 산지 부분하고 그리고 산업단지 부분입니다.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지자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절대 농지로 묶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농림식품부 장관에서 그 뭐 가서 협의를 해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원도 그 강원자치도 도지사가 만약 녹촌 활력 촉진 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구 내에 절대 농지에 대해 가지고는 얼마든지 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같은 경우에도 뭐 경사도 완화라든가 앞으로 지자체가 추구하거나 어떤 그동안에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이 제한받았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뭐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강원 첨단 산업단 기술단지 내 어떤 전략 특화 산업단지를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전략산업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단지로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뭐 반도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2차 전지 산업 같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인허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업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에 상당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법령 자체가 되게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법령의 상징성도 있지만 상당히 잘만 활용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강원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특별자치도법이 이제 어떤 발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체감할 만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요? 저는 상당히 지금 기대가 높습니다, 사실. 예. 왜 그러냐면 이 권한 이양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고요. 그리고 도지사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도민들이 체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이 분권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 각 18개 시군의 주민들이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 18개 시군이 도와 어떤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도는 정부와의 소통을 할 것이고 도와 각 지자체가 이제 시군이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 지자체 18개 시군이 어느 정도 정부의 방향과 도의 방향을 이해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떤 각 지자체의 어떤 효능감이라는 게 차별성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만약에 뭐 이 특별자치도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법령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기획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소속 주민들은 상당한 그 체감을 할 것이고요. 그냥 뭐 자리 보존이나 연연하고 지역 국회의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행태를 보이는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는 반드시 낙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5년, 10년 안에는 확연히 뚜렷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 시행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어떤 그림을 그려서 정말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외부의 환경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대구 경북이 통합한다고 하고 있고 그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북 북부 특별자치도도 이제 조금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되게 되면 이제 제가 계속 재정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좀 몫이 좀 적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도 10년 비전 계획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네. 그게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도의 자치권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사실은 시군과 도민들의 참여,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농촌 활력지구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잘 내서 한다면 네. 이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 농민들이 그 활력지구를 만들어서 실제로 도가 일정한 비중을 좀 비용을 좀 대고 해서 그 농사 짓는 것도 좀 과학 영농을 하고 거기에 이제 조합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가공까지 하고 뭐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는데 농사 짓는 것과 관련된 것도 이미 기존 소득보다는 한 4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같이 협력해서 그걸 하니까 일정한 지역을.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좀 만들어져서 이게 도민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것이 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어떤 R&D 부분이나 이런 연구 기능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네. 또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도민들의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피부에 와닿는 계획들이 착착 실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미진한 부분은 3차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또 채워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